제가 며칠, 그저께인가요? 그 숫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묶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뭐 너무 쉬워요. 일반 사람들도 뭐 관광객들도 이렇게 어떤 숫자를 딱 대면은 전 세계 어디나 가더라도 공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안내해도 되고요. 뭐 따로 사전집이 있어도 되고, 기본적인 뭐 음식점에서 간단한 주문 정도는 숫자를 대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죠. 의미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전 세계 특허인데,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정도는 476번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764번 문장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를 호텔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767번 이렇게. 그 다음에 간단한 단어 의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의자는 76번. 그 다음에 쇼파 이런 것들은 87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그 여권 발급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대사관 가서,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저기 다른 거, 택시를 불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444번 뭐 이런 476번, 아까 484번이라고 합시다. 484번. 이것을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방에다가 이게 뭐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식당에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주문표를 넣고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서 47번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47번은 소고기 오기를 원한다, 뜻한다라고 국제 규약이 돼 있다. 소고기라고 씁니다. 돼지고기는 7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전달을 통해서 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전 세계 어디라도 이 공통 언어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다면 그 번호를 대면은 곧바로 이렇게 언어 통역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모르면 몇 번을 누르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하고 길을 안내해 주거나,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길로 쭉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당신을 안내해 줄 겁니다. 택시 운전사를 가르쳐 주거나, 택시 운전을 불러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이 숫자는, 그렇죠, 무엇을 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문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숫자를 전 세계에서 각각 공통으로 정해서 움직이면 하나의 국제 언어가 되어서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냥, 그렇죠, 그냥 언어가 그냥 자동 되는 거죠. 또는 뭐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렇죠, 뭐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은 767번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단어, 문장 자체와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단어까지 다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것은 는 자가 안 붙였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이해만 하면 돼요. 관광객이나 뭐 전 세계 사람이 이해 중심으로, 그렇죠, 의미만 이해를 하면 통화가 대화가 되니까 숫자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군에서 이제 암호체계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국제 규약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워키토키 통신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암호를 정해서, 숫자를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군은 뭐 전투기 출격 때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상관이 부대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글자를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간첩일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써가지고 서로서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회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자기 회사의 어떤 기밀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써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 이건 저장 공간 회사의 컴퓨터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씨입니다,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거 일일이 다 쓰려면 타자 치고 키보드 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4677번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간단한가. 그렇죠. 속기에서도 그렇게 하고 수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화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의 특허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특허인데, 저장할 때도, 컴퓨터 저장할 때도 추격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금방 저장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렇죠. 뭐 어떤 문장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다 그러면 전체 단어 수, 그러니까 숫자로 썼을 때는 불과 40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숫자로 써놨을 때는. 저장 공간이 이렇게, 원래는 글자를 이렇게 짜야 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축약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저장 공간. 컴퓨터도 역시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기서 숫자로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을 오늘 날씨가 아니에요. 오늘 주가는 얼마야 라고 그랬을 때 4864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그걸 알아듣고 내가 그걸 딱 오늘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공통된 하나의 약속으로서 언어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컴퓨터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는 그런 공통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특허입니다. 뭐 회사나 아니면 군이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해서 정해도 돼요. 아이디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지식의 세계,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는 사람은 백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도, 그렇죠, 쓸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딱 한마디 해주면 종구에 탁 머리에 빛이 종구가 들어오는 것처럼 확연히 깨닫게 되고,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 해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이제 천금이 되는 거예요. 뭐 특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연히. 이거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워키 통신해도 되고요. 요즘 이게 비밀 암호 체계에도 됩니다. 유성 암호 통신해도 됩니다. 유성 암호 통신에서 이렇게 먼저 다른 회사 신호하고, 다른 회사가 이렇게 다른 회사나 뭐 어떤 불순한 세로 유성 통신을 가로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성 통신을 수신하고 송신하는 구조에 서로 먼저 할 때 암호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 암호 체계가 먼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수신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수신하거나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암호 체계가 맞아야지 수신을 하는 식으로. 그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뭐 문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거기다 숫자를 넣어야만 하고, 중간중간에 암호 체계를 한 번이 아니라 한번 통신하다가도 10분 단위로 그 암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분 단위로 암호를 맞게끔 숫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10분 단위로 암호 체계를 따라서 그 암호 체계가 그렇지, 10분 단위로 10분 후에는 이 암호를 대야 된다, 20분 후에는 이 암호를 대야 된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다면, 그래서 컴퓨터는 그거를 자동 인식을 해서 그 암호가 없으면 통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암호가 있으면 통신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호 체계를 즉시 변경을 시키거나, 서로 간에 약속된 암호 체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비상 단추를 뚝 누르면 그쪽 주파수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암호 체계가 통신이 되다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송출 신호가 이렇게 전파 간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성을 통신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문자까지 해놓으려. 그럼 숫자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정해놓은 약속이니까 숫자가 제일 간편하죠. 일단 10분 단위로 또 20분 단위로 암호 체계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제 드론하고 뭐 군하고 통신한다, 드론하고 회사하고 통신한다. 그래서 이쪽 암호 체계가 다른 사람의 신호를 가로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약속된 이 신호 암호가 없으면 그 드론은 수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통신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전에 약속된 암호가 있어야만, 그것도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한 번 했을 때는 이 암호가, 두 번째 통신했을 때는 이 암호, 세 번째 통신 이 암호,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적국이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밀을 가로채려는 사람들, 그렇게 그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럼 이것이 드론과 회사가, 드론과 군가만 가능한, 위성통신과 군가만, 위성통신과 그 회사만 가능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도 어떤 비밀 저장이다 그러면 숫자를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비밀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회사끼리 몇 사람끼리, 그럼 외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적에서도 주요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문장을 단 몇 가지의 숫자로, 그렇지 불과 10몇 개나 20몇 개의 숫자로 탁 이렇게 축약해서 저장하죠.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그렇죠, 뭐, 전화번호만 쓰면 지금 뭐 하잖아요. 근데 암호 체계가, 그 회사의 암호 체계가 있어야만, 통신이 딱 될 수 있다.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는 뭐 수신 거부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신을 할 때는, 그렇죠, 비밀 암호 체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뭐 통신이 되거나, 또는, 중간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워키토키 통신으로 바뀐다거나, 다른 주파수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파수가 아니라 개인 사설 주파수를 10개부터 20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워키토키 통신으로 즉시 바뀌고, 이거를 신호를 내가 암호 체계를 넣으면 그 주파수를 통해서만 이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공용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 스마트폰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그랬을 때 좀 더 비밀스러운 통신이 필요하거나, 어떤 동호회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몇 사람 막 비밀 대화가 있잖아요. 비밀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우리 거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암호를 넣어야지 그 통신방에 들어가거나,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네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워키토키 방식으로 10명만 대하고 싶다 그러면 10명끼리 멤버끼리만 한꺼번에 서로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원하는 암호를 넣으면 그 사람과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른 주파수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워키토키인데 20개로 변환한다든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암호 체계를 대면 그 사람과만 통화가 가능한다든지, 서로 간에 동일한 암호 체계를 그렇죠, 누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만 통화가 가능해요. 서로 간에 통화를 할 때 그 사전 약속된 어떤 암호를 집어넣어야만 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넣어주면 그 사람과만 통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워키토키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 통신은 그동안 한 줄기인데, 한 줄기가 아니라 2개, 2가닥, 3가닥, 4가닥, 5가닥,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서 군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중폭기를 달아놓으면 레이더 소자 방식의 중폭기를 달아 유성관에도 통화가 가능하고, 멀리 떨어진, 그러지, 그래서 그 중계기만이, 무선 중계기 위에서 유성에서 마저 중계기를 해준다 그랬을 때 멀리 떨어진 데가도 워키토키 통신이 가능해요. 뭐 3가닥으로 만약 쌌다 그래요. 3가닥으로 쓰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파가 뭐 한두 개 해야지, 그쵸?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섞어서 했을 때 다른 신호가 구별되어서 뚜렷하게 전달이 됩니다. 또 3가닥씩 4가닥 5가지 쓰면 힘있게 전달이 돼요. 전달해서 멀리까지 갑니다. 지금은 뭐 워키토키 한 3km, 5km지만, 그래서 한 평어다 20몇 킬로, 40몇 킬로 갈 수도 있어요. 40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제 방식의 어떤 레이더 소자 방식의 수신기와 중폭기를 달아놓으면, 그렇죠, 이게 신호가 좀 더 원활합니다. 무선 중계에 할 수 있는 기지국이 있어서 지상파나 아니면 위성에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임시로 드론을 띄워서 신호를 중폭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 숫자로 서로 통화를 한다면, 뭐 국제적인 뭐 규약이 이거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숫자를 마음대로 변환시켜서
사전 정해놓은 서로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또 다르게 통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약속이 뭐 그렇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숫자를 정해서 그럼 비밀 통신이 가능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간에 그 단어와 문장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숫자로 변환시킨다면 모든 기본적인 대화는 그 언어를 익히지 않아도 외국어를 다 익혀야 되잖아요. 익히지 않아도 다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그 정도 간단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은 이제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번호만 대면 나도 스마트폰에 그 번호 치면 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뭐 주문 같은 거 그것은 다 외우고 있고 국제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많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언어를 만들거나 한 나라에서만 만들어도 돼. 한 나라 안에서는 이것이 통용될 수 있고 그렇지만 두 나라가 또 손을 묶으면 두 나라 안에서는 통용된다. 뭐 10나라다. 10개 나라 안에서는 그 언어가 더 되는 거예요. 국제 규약을 따라서 유엔이다. 뭐 어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그 대화가 되면 그래 번호만큼 가장 정확하죠. 정확하고 간결한 건 없습니다. 몇 번만 되면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써도 되잖아요. 글자로 써고 486 그러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전 세계 의미 전달 중심이에요. 뭐 니은자는 빼먹었느니 기억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세상과 의미 전달 중심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대략적으로만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언제 국제 언어를 배워서 언어가 200개도 넘는데 서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전 세계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거나 뭐 저도 페이스북에서 전화 오는데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몰라서 간단한 거는 몰라도 복잡한 건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안 받아요. 뭐 대화가 돼야지. 그래서 막 누가 사전 정해놓은 국제 언어가 있어서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면 그냥 스마트폰 치거나 컴퓨터로 쳐서 이 단어 이 746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보고 나도 거기서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너 어디서 살고 있니?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치면은 그것이 몇 번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단어로 키보드로 치면 또는 음성으로 내가 말하면 컴퓨터가 그건 647번이야 라고 쓰면은 내가 647번이라고 쓰면 돼요. 축약돼서 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언제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것을 키보드 입력만 하면 내가 숫자로 해도 되고 뭐 언어로 이렇게 해갖고 음성 인식돼도 되고 키보드로 쳐도 그 번호가 딱 나타나면 그 번호를 상대방 언어를 내가 몰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번호만 치면 우리는 보다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키보드 몇 번 치지 않아도 되고 저장도 쉽습니다.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